2009년 스테이시 캐스터는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로 끝나 체포가 됩니다. 스테이시는 1990년 마이클 월리스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고 스테이시가 마이클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애슐리와 브리라는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테이시는 친한 친구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죠. 1999년 겨울, 마이클이 지속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더니 몇 주 후에는 소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부검이 이루어지지만 슬퍼하는 스테이시에게 의사들이 남편분께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검을 거절한 거죠. 마이클이 사망하고 스테이시는 그의 생명보험금 5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디즈니랜드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2001년 스테이시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상사를 통해 데이비드 캐스터를 알게 됐고 2003년 8월에 결혼에 골인합니다. 데이비드는 쾌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면서 동시에 성실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이전의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데이비드에겐 이미 다 큰 아들이, 스테이시에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애슐리와 브리가 있었죠. 재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또 다른 아빠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와 친해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이제 아빠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딸들이 따라주길 바랐지만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에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월요일 9일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주말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침실 방문에서 코 고는 소리도 들었기에 그저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긴 침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데이비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듯 보였습니다. 스테이시는 비명을 지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서 부동액이 담긴 유리잔 1개와 빈컵, 크랜베리 주스통, 침대 아래에 있는 뚜껑이 열린 부동액 1통을 발견합니다. 스테이시는 형사에게 데이비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굉장히 우울했고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을 보고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중독. 보통은 남성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인데다 그의 침대 아래에 총이 있었음에도 극심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방법을 택했다는 부분이 이상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부엌의 쓰레기통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터키 베이스타를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소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락을 받죠. 너무 이상하죠. 이걸 데이비드가 직접 사용했다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을 파면 팔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데이비드의 유서에서 아내와 딸들에게 모든 걸 남겨준다고 적혀 있었고 정작 친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데이비드의 전처와 아들은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스테이시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계획을 했을 것이라 믿었죠. 그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 스테이시는 유언장을 통해 5만 달러 정도의 돈을 받았고 집을 개조하며 데이비드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스테이시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가장 많이 알 첫 번째 남편에 대해 알아보니 그 역시 이미 사망하고 세상에 없는 겁니다. 스테이시는 마이클이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다 주장을 했고 형사는 마이클의 의료 기록을 손에 넣습니다. 기록에서 탈장을 앓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장병이 의심될 만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액으로 인한 증상과 가까워 보였죠. 그래서 경찰은 마이클도 데이비드도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마이클을 묘에서 파내어 검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묘를 찾아갔죠. 어라? 그의 묘 옆에 데이비드 묘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2007년 9월 5일 발굴이 시작되었고
부검 결과 부동액의 흔적을 발견하죠. 경찰은 스테이시가 마이클도 데이비드도 살해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경찰은 스테이시의 집과 남편의 묘, 그리고 전화기를 도청합니다. 2007년 9월, 형사들은 스테이시를 불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형사는 스테이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두 개의 잔 중에 크랜베리 주스를 부은 잔이 어떤 잔인지 기억하냐? 라고 묻는데 그녀는 글쎄요, 내가 안티프리를 부을 때 아차.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크랜베리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모함하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며 분노하곤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경찰은 마이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애슐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스테이시는 애슐리에게 우리가 지금 술을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래, 우리 술을 마시자. 라며 술을 권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13일 애슐리는 엄마와 술 한 잔을 나누고 숙취로 고생을 하며 학교에 다녀옵니다. 그런 딸에게 스테이시는 술을 또 권합니다. 그렇게 또 엄마가 주는 칵테일을 마십니다. 그녀는 조금 마시더니 맛없다며 엄마에게 말하는데 스테이시는 빨대를 주며 그냥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의 말대로 술을 다 털어 마셨고 피곤해져 침대가 눕습니다. 다음날 아침 브리가 언니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스테이시가 911에 신고를 합니다. 딸이 많은 약을 섭취했다고 소리쳤죠. 브리는 애슐리의 방에서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를 발견합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를 살해한 것을 자백하는 내용이었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응급센터 직원에게 딸의 상태보다는 그 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애슐리는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스럽게 정신을 차립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네가 자백을 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견했다 라고 말하자 애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는 그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다. 또 두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날 스테이시는 병원에서 체포됩니다. 2007년 12월 20일 스테이시는 2급 살인, 2급 살인 미수, 위조된 유언장 제시, 음모 등으로 기소됩니다. 2008년 9월 25일 마이클의 죽음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납니다. 2009년 1월 그녀의 재판이 시작됐고 3월 5일에 5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스테이시는 여전히 결백을 유지하며 범인은 애슐리라고 주장했죠. 그녀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고 2016년 심장마비로 인해 4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슐리와 브리는 법정에서 연설 중에 엄마를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브리도 그렇지만 애슐리가 느꼈을 배신과 충격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마음을 다독였는데 사실 사망 원인이 다르다고 말하고 그 범인이 엄마인데 그 엄마가 자신을 해하려 했고 누명까지 씌우려 하다니 부디 애슐리도 브리도 상담도 받고 해서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도 데이비드도 그저 사랑을 했고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잘못된 인간 하나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지금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